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다급하게 온 이유는, 지금 찬이 올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녹화를 하러 온 이유가, 어, 제가 내일 이제 발리로 여행을 가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조금 얘기를, 드렸으면 좋았을 걸, 예, 그냥 또 혹시나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기다리실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 영상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와봤고요. 그 잠에 대해서 또 제가 미리 얘기하니까 또 기다리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인지 여러분 궁금하시니까 알려드리고, 이 책에서 지금 가장 제가 제 삶에 좀 적용해볼 만한 거, 그리고 어머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몰랐던 거 알게 된 거, 그런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제목은요, 잠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네, 그 책의 저자분이세요. 이게 저도 그 책이 절판된지 몰랐는데 완전히 절판됐고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그 책이 중고 책인데도 불구하고 막 15만 원에도 계속 거래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18만 원, 15만 원.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인데 이렇게 이런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야 되게 궁금했었는데 되게 너무 좋으신 분이 또 저에게 제보한 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봤는데 그냥 자기 개발서나 이런 거 제가 보는 거 다 하나로 진짜 통합이에요. 진짜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책의 핵심 포인트는 그냥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 나눠보고, 오늘은 그 책의 저자분이신데 잠에 관한 책이 있길래 제가 되게 저는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그 책을. 그래서 그 저자분이 쓰신, 이분이 입버릇 박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라는데, 왜 입버릇 이론을 확립하셨대요. 근데 입버릇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냥 그거예요. 왜 일본 분들이 지으신 그런 책들 되게 많잖아요. 뭐 운이 풀리는 말버릇, 뭐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은 유난히 일본에서 책을 내신 분이 그런 좀 책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잠재의식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확언이나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입버릇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도 결국에는 잠재의식에 관한 거, 그냥 긍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잠에 대해서 되게, 이 책에서 뭐냐면 과학적인 뇌과학 쪽에서 좀 얘기를 되게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되게 근거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잠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거 이런 것까지 풀어서 얘기한 책은 아니고, 그냥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 잠에 어떤 거가 있는지, 우리는 왜 잠을 자는 것일까?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왜 자면서 꿈을 꿀까? 이런 의문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꿈을 꾸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잠자는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알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책은 뭐냐면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잠을 우리가 자는 거는 게으른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는 3시간만 자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우리 삶에 있어서 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잠을 못 자는 게 이 수명을 더, 위협하는 거는 오히려 잠이 부족한 거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잠만 잘 자도 되게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거를 계속 여기 이 한 권의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5시간만 주무신대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자고 몇 시간 잠을 단축하고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얼마나 주기적인 이런 수면 습관, 패턴을 계속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자고 뭐 하루에 그걸 정해놓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분은 나의 수면 시간은 하루에 5시간이다. 그보다 덜 자는 때는 없고 많이 자도 6시간 정도다. 8시간을 자지도 않으며 8시간을 못 잤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도 않는다. 이는 이미 수십 년간 지속해오고 있는 나의 수면 리듬이다 라고 해주셔서, 이분이 되게 굉장히 제 부호신 것 같아요. 유트하고 막 사냥 이런 거 되게 즐기시고, 슈퍼카, 뭐 스포츠카 이런 거, 이제 좋은 차 이런 거는 뭐 계속 차를 갈아치우는 이분의 그 취미가 자동차 이런 거 좋은 거 타는 거, 그리고 롤렉스 시계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롤렉스 시계를 심지어 제목까지도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라는 책 제목을 지으셨잖아요. 롤렉스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책에 대해서 또 핵심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령 수면 시간이 어느 날은 5시간이고 어느 날은 10시간으로 불규칙적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들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 8시간이 되었다고 하자. 여기서 8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애초부터 지휘자가 뒤죽박죽인 템포로 지휘봉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는 연주가 불가능하다.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잠에는요 깊은 잠과 얕은 잠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잠에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이 있다.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깰 정도로 얕은 잠을 잘 때가 있고, 누가 흔들어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잘 때가 있다. 이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잠에는 렘수면하고 비렘수면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렘수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꼬이고 막 버벅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렘수면하고 비렘수면이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인간은 이를 교대로 반복하면서 잠을 잔대요. 이 둘은 약 90분 주기로 교대로 찾아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렘수면은 얕은 잠, 그리고 비렘수면이 깊은 잠이래요. 근데 왜 두 종류의 잠을 자는가? 얕은 잠이라는 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깊은 잠을 자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얕은 잠을 왜 필요한지. 얕은 잠인 렘수면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잠이라고 한다. 실제로 렘 수면기에 우리 몸의 근육은 완전히 이완되어 축 늘어진 상태가 된다. 신체의 긴장을 풀어 휴식시키는 것이다. 한편 깊은 잠인 비렘 수면은 뇌의 잠이다. 이때 뇌파를 측정하면 완만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뇌가 휴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근육은 완전히 힘을 뺀 탄력 상태가 아니래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동안에 비해 정도는 덜하지만 신체를 지탱하기 위해 최소한의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두 종류의 수면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약 90분 주기의 수면 리듬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 90분 주기 가운데 70분은 비렘 수면, 나머지 20분은 렘 수면을 취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렘 수면이 얕은 잠이고 비렘 수면이 깊은 잠인데, 얕은 잠은 이 신체가 활동을 하는, 신체가 쉬는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 정말 깊은 잠인 비렘 수면은 이 뇌가 완전히 그 다운되는, 그러니까 뇌가 휴식을 취하는 그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70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잠이 들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70분 동안에는 완전히 이 뇌가 쉬는 비렘 수면, 깊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20분부터는 이제 그 몸이 휴식을 취하는 렘 수면이 20분 동안 이제 자는데, 계속 인간은 그거를 비렘 70분, 렘 20분, 비렘 70분, 렘 20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기분 좋게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렘 수면기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뇌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나면 정말 최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겠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뇌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면은 정말 비몽사몽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따져봐서 시간을 안배를 해가지고 이 렘수면을 취하고 있는 상태일 때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물론 뭐 쉽지는 않겠죠. 근데 기분 좋게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렘 수면기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90분 주기이므로 대략 잠든 지 6시간 후, 7시간 반 후, 9시간 후가 렘 수면기이다. 그러니까 이때 대략 알람, 이분의 말씀은 6시간, 7시간 반, 9시간 이렇게 해서 알람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면 조금 이제 일어나기가 좀 더 수월하다라는 얘기죠. 수면 리듬의 이제 중요성을 알게 됐으니까 상쾌한 잠을 위해서는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래서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정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낮 시간에 이제 활동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햇볕을 좀 보고 태양 이 빛을 좀 쐬고 그렇게 해서 체온을 많이 올려놔야 밤에 이제 체온이 잠들 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잠들기가 쉽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의 활동기에 체온을 높여두면 그만큼 밤 시간에 휴식기에 체온이 떨어지기 쉽고 최초의 비렘 수면이 자연스럽게 깊어짐으로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알람 시간을 맞춰보자라고 해 놓으셨는데 최초의 비렘 수면, 그러니까 처음에 잠들고 시작한 이후부터 3시간을 깊게 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뒤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낮에 활동을 안 하고 계속 어두운 집에 있으면 밤에 잠들기가 당연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이 호르몬이나 이런 뇌과학적인 면에서 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여기서 이분이 계속 풀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렘 수면하고 비렘 수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렘은 이게 뭐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약자로 빠른 안구 운동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꿈에서 영상이 떠오른다면 뇌의 시각 영역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꿈속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뇌의 청각 영역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래요. 신체의 잠인 렘 수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뇌의 활동기, 그러니까 신체가 자고 있는 그 시간, 이 렘 수면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는 뇌가 활동하고 있대요. 그 덕분에 꿈을 꾸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반면에 한편 비렘 수면은 뇌의 잠인 만큼 뇌가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뇌가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신생아 얘기를 해놓으셨는데요. 신생아는 잠의 약 절반을 렘 수면을 소비한대요. 렘 수면으로. 그래서 갓난아기는 하루에 16시간 정도 잠을 자기 때문에 8시간 정도 렘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16시간 정도 갓난아기가 잠을 자는데 절반 정도는 렘 수면이랄까 신체적인 잠을 하고 뇌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갓난아기의 뇌 내에는 놀라운 속도로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따라서
갓난아기의 뇌의 발달과 렘수면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활동, 아이가 성장하는 거, 이 호르몬하고 이 렘수면이, 아이들은 렘수면을 절반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비렘수면에서도 어떤 거 나와 있냐면, 정말 우리가 이 뇌가 쉬고 있는 이 비렘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깊은 비렘 수면하고 얕은 비렘 수면이 있대요. 그래서 가령 6시간 잠을 잤을 경우에는 이거가 제일 전 중요한 것 같아요. 6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쳤을 때 90분 주기로 계속 반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0분은 이 뇌가 잠드는 거, 그리고 20분은 신체가 잠드는 거, 비렘 렘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90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령 6시간 잠을 잤을 경우에는 90분 주기의 잠이 4세트가 반복되는 건 거예요. 90분이 4번 반복된 게 6시간이 이 잠을 자는 건데, 이때 가장 깊은 비렘 수면 시간은 첫 번째 세트의 90분이래요. 그래서 잠 들자마자 그 90분이 가장 깊은 잠을 잔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하연이하고 차녀 키울 때,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금방 잠들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탁 건드려가지고 뭐 이불 이렇게 덮어주거나 아니면 뭐 자세 바로 잡아준다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애가 엥 하고 깼을 때, 그런 날은 아이가 계속 못 자고, 깊은 잠 못 자고 계속 깨는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가 둘 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잘못하고 애가 에 이렇게 하고선 한번 이렇게 울거나 이러면은 계속 그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패턴대로 계속 깨갖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초의 렘 수면이 중요하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게 책을 읽어보면서 맞아 라는 거가 되게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했었던 경험들이 여기 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6시간 잠을 우리가 잘 때 90분 주기 잠이 4세트가 이제 반복이 4번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 90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횟수를 거듭할수록요 잠이 계속 얕아진대요. 그래서 네 번째 세트의 비렘 수면은 매우 얕은 잠이 된대요. 그래서 잘 때는 최초의 3시간, 그러니까 가로치고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잠의 첫 번째 세트하고 두 번째 세트 90분이 2번 반복되는 거, 그러면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3시간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상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얕은 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3시간만 좀 잘 푹 자도, 그렇다고 뭐 3시간을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잠들고 나서의 이제 3시간, 거기 그때가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거고 제일 중요한 시간인 거이라는 거. 또 연쇄 반응처럼 잠이 들기 시작한 최초의 3시간 동안에는 체내에서 되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시간대에 대량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이란 말 그대로 이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는 뭐 성장 호르몬, 그게 막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잠들기 시작하고 나서 3시간 그때 대량으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대량으로 분비된대요. 성장 호르몬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성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뇌와 신체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어른의 체내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이때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DNA 합성과 연골 합성, 그리고 세포 수복 등 신체 유지에 깊이 관여하는 호르몬.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막 읽어보니까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그 시간대에 되게 우리가 잠을 자면서 노폐물이 많이 이렇게 빠진대요. 그래서 왜 잠자고 나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막 냄새 나잖아요. 잠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불필요한 이런 거가 많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아이들처럼 우리 어른한테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키 크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 수분, 이 세포 수복이라고 했는데, 이 수분 충전이 되게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거가 몸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게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거나, 그 적절한 시간, 그 12시 전후에 이제 그 시간대에 잠을 못 자고 완전히 그 새벽 넘어서 막 잠을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분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계속 푸석거리는 거,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붓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고 다음날 화장이 들뜨는 이유, 뭐 이런 거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미있는 잠꾸러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 다 그런 게 여기서 다 비롯된 이야기들이구나. 잠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12시 그게 왜 0시가 되는 거냐면, 이번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루는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세요. 하루의 시작,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몇 시 정도에 어떤 상황이 떠오르나. 분명 많은 사람은 아침을 상상할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폈을 때, 혹은 커튼을 열고 아침에 눈부신 태양빛을 쬐을 때 그 즈음을 하루의 시작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의 스타트 라인은 아침이 아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그날의 피로를 풀기 위한 휴식으로 여겨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다. 오늘은 전날 잠자리에 든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취침 시간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밤 10시에 잠을 잔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절대 그 다음날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는 잠의 천재라 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잠자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한번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은 몸을 흔들거나 안아 올려도 깨지 않을 정도로 잘 잔다. 이는 어른들에 비해 훨씬 많고 깊은 비렘 수면, 즉 질 높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 이때 아이들의 뇌는 그날의 피로를 풀고 있을까? 어른들보다 더 피로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더 곤히 자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자는 최대의 목적은 성장이다. 비렘 수면을 취할 동안 충분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 심신의 유지와 동시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흔히 잘 자는 아이가 잘 큰다라는 말이 있는데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정확한 격언이다. 아이들이 건강한 이유는 잠을 자는 것으로 전날의 피로를 풀기 때문이 아니다. 잠을 잠으로써 그날을 건강하게 보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수면은 내일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 컨디션이 나쁘니까 일찍 자자가 아니라 내일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일찍 자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위해 일찍 자자라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잠자리에 드는 뭐 인면의식, 뭐 잠옷을 입는 거 도움이 되고, 뭐 그런 거 여기 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뒷부분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가벼운 우울 증상은 잠을 의심하라, 뭐 이렇게 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여기 이 창고의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낮잠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보세요. 아침에 되게 늦잠 자고 거의 아점 먹을 때쯤 돼서 일어나고 이러면 낮잠 안 자도 되면서 또 그날 되게 수면 시간 되게 늦춰지고 거의 뭐 한두 시에 자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학교 안 가면은
저희 집도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 정말 한번 되게 정말 힘든 건가? 라는 거. 저의 가장 힘든 거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건데 그냥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보다는 밤에 일찍 잠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밤을 이렇게 남편도 되게 좀 늦게 활동하는 이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회사 그 업무도 약간 조금 퇴근을 좀 늦게 하기도 하고, 일찍 잠들기가 되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또 아이들이 배려 깊은 사랑을 또 흉내를 내야 되니까, 우리는. 예, 그래서 방학 때는 큰아이는 막 2, 3시고 둘째는 막 새벽 4시에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저는 먼저 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성장으로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 보고 저 생각해봤어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아이 뭐 9시 반, 10시 전에 재울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왜 늦게까지 깨어있어요? 억지로 재우려고 불 끄면 엄마 물 막 이러잖아요. 엄마 물, 그러니까 여지없이 엄마 물 이 소리, 엄마 물 이 소리가 정말 저도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자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아직은 나에게 더 쓸 에너지가 남아있고, 지금 이 세상이 다 호기심인데, 이거를 이 호기심이 충만한 이 욕구를 잠재우고 억지로 자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도 큰 고통이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제도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영어 한 개만 더 읽어주라 하면서, 밤에 이제 제가 밤에 아직도 저 베드타임 읽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만 더 읽어달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졸려올 때까지 깨어있는 게 훨씬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른들인 우리들도 그러는데, 아이들이 안 자려고 그러는 이유는 너 지금 자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막 이러면서, 저 하윤이 이런 거 몰랐을 때 하윤이 되게 야단 쳐가지고 억지로라도 막 좀 무조건 9시 반이나 10시 반 안에 무조건 재웠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의 이제 발달 단계나 뭐 성장 이런 특징 이런 거를 제가 좀 아니까, 예,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아직도 애들이 새벽까지 놀고, 또 방학 때는 늦게 일어나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냥 저는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어떤 거냐면, 이 책을 보고 도움을 좀 받았던 거 뭐였냐면, 왜 우리가 늦게 잠들었는데 아침에 좀 더 자고 싶다라는 거, 못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더 깨고 싶지 않은 거, 조금 더 자고 싶은 거지, 내가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 내가 좀 채워야 될 거를 아직 덜 채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 알람을 제가 이제, 이분이 알람을 지금 때맞춰 맞춰보자라고 써놓은 이후 대충 시간을 계산해서 저는 알람을 맞춰요. 이 정도는 되겠다. 우리가 막 2시에 자면서 미라클 모닝 하겠다고 막 5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알람 맞추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자기 개발도 좋고, 뭐 미라클 모닝, 뭐 이런 생산적인 뭐 활동을 하는데 훨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가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시려면 반드시 일찍 잠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잠이 부족해서는, 그러니까 이 생체 리듬이라는 거, 여기 지금 설명하시면서 왜 그 생체 리듬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 이 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체 리듬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은 몸에 이제 탈이 난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시고, 이분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되게 젊으신 이 동안 이거를 유지하고 계신 비결은 잠이라고 얘기하세요. 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만 잘 자도 이런 세포나 이런 게 우리가 노폐물이 안에서 배출되는 것처럼, 또 자동적으로,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11일 만에 세포가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생체 리듬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조절만 해줘도, 몸은 많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잠만 잘 자도 여기서 얘기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잠을
부족하게 자거나 아니면 그 생체 리듬을 무시하고 이 몸을 막 굴리거나 하면은 이제 몸에 탈이 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에 알람을 더 맞췄는데 알람을 끄고 더 자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알람을 끄면서도 제가 끄고 안 일어나면서도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몸이 지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어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라는 거가 머릿속에 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알고만 계셔도, 그래서 낮과 밤이 좀 바뀌신 분들은 나와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개선이 여지가 많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조금 활동하시는 거, 그리고 커튼을 좀 이렇게 치시고 햇볕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 몸에서 알아서 이게 그 리듬을 조절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신체 온도를 높여 놓으면 밤에 조금 잠들기가 쉽고, 일찍 잠들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 뭐 10시에 만약에 잠들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 만에 되게 이렇게 급피로가 몰려와서 반드시 자야 되는 그 시간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1시나 2시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면 당연히 시간상으로 봤을 때 1~2시 정도는 되게 급피로감이 몰려올 때, 그리고 당연히 낮잠, 이렇게 잠이 몰려올 때고, 회사에서 직장 다니시면서 점심 먹고 앉아있으면 되게 졸렵잖아요. 예, 그때 딱 15분 전으로 자는 거 되게 좋대요. 밤에 잠자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잠 한 30분 전으로 조절해서 자는 거가 몸에 되게 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에 되게 도움된다고, 낮잠 꼭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낮잠 자고, 여기서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성공이나 이런 거 되게 이제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거 위해서 잠을 줄이거나 잠을 게으른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자는 거, 수치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책을 저는 보면서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전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그냥 자기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몸을 위해서는 여기 이분의 정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는 그 잠자는 거, 그 3시간 잠이 들고 나서 3시간 동안이 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10시에서 2시 사이가 되면 좋다라는 얘기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늦어도 11시 안에는 잠드는 게 좋겠구나. 이 피부나 이런 거, 수분 충족이 저절로 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깨어있으면 그게 잘 안 된대요. 그 호르몬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나를 생각해서는 조금 일찍 잠드는 거, 그거가 중요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밤에 일찍 잠드는 습관을 들이는 거가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생각해서는 당연히 조금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냥 명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명상도 결국에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랑 되게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 저는 그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챙기는 거, 그것도 잠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자자,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이 책을 보고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동안 목이 진짜 안 좋았었던 적이, 너무 정말 나 진짜 이 목이 아프니까요, 이 온몸이 전체가 흔들려요. 정말 몸의 이 중심이 이 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목이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이 몸이 완전히 막 전체가 막 되게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아프고 나서 회복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또 저는 그때 강연이 2주 동안 되게 빡빡하게 몰려 있었기 때문에 되게 더 두려움 때문에 더 아팠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빡빡한 그 강연이 이렇게 연타로 하루에 2개 몰려있는 그 강의가 일주일에 3번 이렇게 2주 정도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 이거 2주 동안 나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진짜 죽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두려움 때문에 더 아픈데, 정말 너무 황당하게 정말 힘든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나서 마지막 이틀 연타 강의가 있었던 그날 있잖아요. 그날 오후에 신기하게 목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진짜 되게 신기하다. 참, 마인드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 무의식이라는 게. 라는 생각이 그냥 탁 들어. 이거,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면서 목 아픈 거가 의외로 조금 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좀 쉬었고, 예, 방심하다가 이제 인천 터미널을 갔었던 날 강의가 하나밖에 없었고 이제 오늘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서 제가 질문 답변을 한 거의 30분 동안 이상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나는 괜찮았던 게 아니라 조금 내가 좀 더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방심하니까 또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나니까 또 걱정되니까 또 두려움 끌어오고 또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찮았다가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목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예, 결국에는 조금씩 미리미리 조절하고 조심하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몸 어제도 막 그 암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TV에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는 내 몸을 그렇게 챙기지 않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엄마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큰 거를 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항상 저는 마음에 이걸 되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예, 어떻게 회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조금, 이미 그 사건이,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는 건 이미 암 세포가 내 몸 안에 있다라는 얘기고, 예, 그런 다음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 몸을 좀 챙기자. 그 암이라는 거가, 결국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심리적인 거가 몸하고 정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자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뭐 비타민 잘 챙겨 먹고 밥 잘 챙겨 먹고 나쁜 음식 먹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나 자신을 좀 챙기고 보살피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두려움이 아닌 삶을 계속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결국에는 푸른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게 미세먼지가 우리 몸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사랑하고 저는 연관지어서 결론을 짓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챙기고 조금 더 보살피고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뭐 잠이 좀 굉장히 좀 잠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이 불면증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수면제에 의존을 하셨고 그러셨는데 잠이 좀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제가 이 책을 봤었는데, 이 책을 본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사토 도미오,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의 저자분이시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저 이 책을 한번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조금 도움이 돼서 잠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드신 분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목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제목으로 6시간 수면에 감춰진 놀라운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잠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것도 미리미리 자기 사랑과 연관되어 있고 조금씩 조심하고 나를 챙기면서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나한테 내가 좋은 거를 나에게 해주는 거, 그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또 말 안 할 땐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목이 많이 힘드네요. 내일 출국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 영상 업로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이 녹화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서 거기서 할 수 있으면 또 해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혹시 기다리실까봐 외국의 일정 때문에 한동안 업로드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여행 가서 무슨 책을
좀 보면 좋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하고 또 나누러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클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